기묘가 등장을 했습니다. 기토가 묘를 봤으면 앉은 자리 100% 편관을 깔고 있게 됩니다. 일지편관, 무인하고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편관만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기토가 묘목을 만났을 때 편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도대체? 이걸 형상적으로 설명한다면 나무 위에 올려있는 흙 한 덩어리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무 덩굴 위에 쌓아놓은 흙무대기가 되겠습니까? 그래 관찰하면은 이치에서 벌써 10만 8천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기토 속에 들어있는 지장간의 이 묘목, 묘중의 을목, 이것은 저장 뱅크라고 말해야 되겠네. 데이터베이스.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저장될 데이터들이 이 안에 담길 공간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보통들 유치원 다닐 때까지 학습한 것으로 평생을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후에는 그저 경험은 약간의 추가는 될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유치원까지 입력된 것이 거의 80%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다 믿을 건 못 되겠지만 기묘의 경우라면 믿어도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이렇게 일지의 편관은 포맷한 하드 하나 달고 태어났다. 그 속에. 그래서 그 안에는 무엇든지 담을 수 있다. 뭔가 액세스, 아래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또는 포토샵,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그 안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바이러스 제조기도 설치할 수 있고 포르노 사이트 링크 모음도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일간의 기토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묘를 속이 비어있는 포맷된 하드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제가 잘 아는 기묘가 있습니다. 그 기묘는 항상 입력된 대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식당을 가면은 그 전에 가봤던 데를 찾아갑니다. 좀 멀어도 괜찮습니다. 뭔가 좀 근사해 보이고 뭔가 좀 새로워 보이는 데는 못 갑니다.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식신하고 편관하고는 반대잖아요. 아니 안 가본 데 좀 가봐야지 그 간 데만 맨날 갑니까? 그 맛이 이상하면 못 잡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두려움. 만약에 그 이상한 맛이 입력이 되면은 입력된 채로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력을 두려워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미 입력된 중에서 괜찮은 걸로 찾아가는 그런 스타일을 느껴봤습니다. 관광 가이드를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꼭 자기가 가본 데만 안내를 합니다. 안 가본 데는 안내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받아도 생각 안 해본 거는, 겪어보지 않은 거는 말을 못 합니다. 이와 같은 어떤 반복적인 것에 익숙한 사람, 그는 기묘일주였습니다. 그래서 일지편관의 스타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의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리 덩어리죠. 의리나 마나 다른 걸 몰라요. 입력됐을 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입력을 시켜놓으면은 평생 갑니다, 그게. 남들이 볼 때는 의리가 있어 보이죠. 근데 내 생각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자. 그래서 참, 어찌 보면 참 순수하다. 어찌 보면 계교가 없다. 늘 새로운 것에 대해서 관심은 갖지만 두려움이 앞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묘가 아닌가 관찰을 해봅니다. 물질적으로, 물상적으로 관찰하면은 글쎄 어떻게 관찰할지 모르겠습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심리적으로 관찰하면은 그대로 정난하게 눈에 들어와서 입력이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기묘는 사실은 좀 단순합니다. 그냥 빈 하드니까 그 안에 뭐가 설치되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냥 하나의 컴퓨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한글 윈도우가 깔리면은 한국 컴퓨터,
영문인도 깔리면은 미국 컴퓨터가 되겠죠. 중국어로 깔리면은 중국 컴퓨터입니다. 조건 따라 변합니다. 이런 사람은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당신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이다가 맞습니다.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겠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연구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조건 따라 변화가 큰 사람이다. 어떤 조건이냐부터 내가 물어야 되겠다. 당신 어떤 조건에 사시오? 그러고 나서 풀어가는 것이 옳겠습니다. 반면에 기축 같으면 다른 얘기죠. 기축은 스스로 조건을 만들어 갑니다. 기축과 기묘는 상당한 차이가 날 겁니다. 아마 하나 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축은 앞서가고 기묘는 따라가는 그런 성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축과 기묘가 길을 간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으니 기묘에 대한 성향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맷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가지고서 뭐라고 말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거 어떤 성향이 있습니까? 포맷된 상태입니다. 포맷된 상태라뇨.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기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보죠. 완벽하게 포맷된 상태가 뭐가 있을까? 을류? 을류가 있겠네. 을류. 일지에 완전히 편관만 있는 경우에 두고 그렇게 관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을묘를 놓고 이제 집어넣는 소스가 등장을 합니다. 자, 간목이 들어오면은 이게 뭡니까 이거? 간목이 들어오면은 이게 재미없는 프로그램인데 직장. 그냥 직장에서 자기한테 주어진 일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을목, 그것도 직장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네요. 쓸 수 있습니다. 직장에 적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화가 들어왔을 때가 아마 가장 좋겠네요. 병화가 들어오면은 직관을 포맷하게 됩니다. 직관은 형이상학이죠. 직관은 형이하학이 아니죠. 형이상학으로 이 포맷된 하드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은 상당히 양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연구 궁리하는 것만이 학자가 아닙니다. 고증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학자 여러 가지죠. 과거에 있는 자료를 찾아가지고 대입해가지고 그 고증해서 몇 년도에 나온 것이다. 이거보다 저 책이 먼저 나왔다. 이런 거 고증하는 이 연구 식신 없어도 됩니다.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가지고 대비하면 됩니다. 고증학자입니다. 신학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옛날 걸 뒤져가지고 고고학자도 가능하겠네. 고고학. 이런 쪽으로 상당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오히려 포맷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집어넣기 좋다. 문제는 재포맷이 불능합니다. 컴퓨터는 재포맷 가능하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포맷해버립니다. 재포맷 불능. 한번 들어가면 재포맷 안 돼. 그냥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잘 집어넣어야 돼. 이런 사람이야말로 어느 스승을 만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야말로 천진한 아이와 같습니다. 어떤 엄마를 만나냐에 따라서 질이 달라집니다. 정화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신비학자가 되겠습니다. 신비학을 주워 담습니다. 주워 담아서 저장해 놓습니다. 종교학자가 되겠습니다. 무슨 종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시 인연 따라 정해지는 거죠. 불교든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인도교든 중국교든 상관없습니다. 뭔가 인연단대에서 계속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수집하고 저장하고. 그리고 꺼내는 그 하드 읽어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원래 편과는 기억력이죠. 잘 읽어옵니다. 30년 전에 데이터 입력된 것도 여기다가 어떤 코드를 딱딱 눌러주면은 바로 읽어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한 거 아니야. 달리 말했어. 이런 성분의 사람은 이 식상이 있으면 제일 골치 아픕니다. 제일 골치 아픕니다, 이거. 토는 논할 필요 없다고 보고, 생략하고. 자, 상관이 있다. 상관은, 항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성분.
궁리하는 성분. 그래서 그래도 3번을 줘야 되겠네. 이 되기 때문에 이 상관이 기묘를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뭔가 궁리하고 연구하는 그런 성분이 딱 돌아오고 떠드는 성분이긴 합니다. 저장된 이거를 읽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입력된 것도 그대로 어제 입력된 것처럼 적나라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참 편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야기가 없어. 속에 저장된 것은 다 구버전이죠. 신버전은 다시 집어내야 됩니다. 집어넣고 그걸 또 써먹습니다. 항상 이와 같은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를 하는데 옛날 이야기를 잘하는 강사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상관을 만난 기묘는 이런 지나간 이야기들에 대해서 잘 깨우고 있으므로 역시 고증학자를 하는데 안 되죠. 병화가 너는 안 되기 때문에 상관이기 때문에 뭔가 증명가 이름 가능할까요? 이런 이름이 된다면 증명해주는 사람. 기다 아니다 그때 있었다 없었다. 그래도 음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나마 써먹겠는데 식신을 만나게 되면 이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반발이 일어납니다. 식신은 자꾸 새로운 걸로 자꾸 포맷하려고 듭니다. 어제 데이터를 꺼내야 되는데 식신이 부정해버립니다. 아니다. 그거 못 신다. 이거를 써라. 아니 한 번 집어넣은 데다가 또 집어넣어야 되니 이 기묘가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식신은 두려운 존재다. 만나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데 기왕 팔자는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만나야지. 그래서 항상 갈등이다. 새로운 걸 받아야 될지 옛날 걸 끊어야 될지 이 갈등이죠. 그래서 성격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 수는 어떤가? 재성은 대체로 양호하죠. 재성은 그런 대로 일지편관에게 재성은 뭔 의미가 있는지 특별히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묘는 가장 잘 써먹는 방법은 오로지 병화를 만나거나 아니면 정화를 만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좋게 호흡을 맞춰가 써먹는 방법이다. 그 나머지는 갈등이 되거나 중복이 되거나 혼란이 되거나 이럴 수 있겠다. 이래 관찰하면 적당하겠습니다. 기묘도 사업합니다. 사업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또 다른 성분 다 가능합니다. 어떤 상태에 주어지냐에 따라서 그 경험에 의해서 사업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 못합니다. 연구 개발 안 됩니다. 남들이 연구 개발 시켜놓은 거 저장해놓고 그 데이터를 저장해놓고서 그걸 그대로 반복 재생 가능합니다. 유행가라고 말할까요? 유행가 같습니다. 이와 같이 기묘에 대해서 다른 십성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큰 오류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또 실제로 어떤 사주를 보면서 어떻게 이해를 해볼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기묘로 태어난 사람 셋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을류 한갑 지났나요? 갑신, 기묘, 기사 이와 같은 사주가 있습니다. 세 개 다 적어놓고 질문 드려볼까? 그것도 괜찮겠네. 또 방식을 바꿔서 병호 잘 받아 적으십시오. 신묘, 기묘는 똑같고 신미 또 하나는 정미 나이는 신경 쓸 필요 없겠죠. 적성을 보는 거니까 기묘의 병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기술자는 어디 있습니까? 몇 번이 기술자입니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질문을 받기 전에 이 세 사람이 할 수 있는 적성을 찾아 적어 놓으면 되겠죠. 찾아 적어 놓고 나서 제가 말을 던지자마자 바로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딱딱 나오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기술자는 몇 번입니까? 2번. 교육자는 몇 번입니까? 교육자. 1번입니까? 3번입니까? 아니면 2번입니까?
3번이 되겠네. 바로 들어오죠? 사실 이 심리반 강의를 하는 큰 목적은 이렇게 바로 보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해해서 바로 답이 나와야지 그렇게 많은 시간을 30분 국내에서 답이 나왔다. 그거 못 써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급한 시대에는 바로바로 나오게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60강을 반복해서 듣고 소화시킨다면 아마 상당히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말 되게 안 듣는 사람 몇 번입니까? 말 안 듣는 사람. 네, 2번입니다. 말을 되게 잘 듣는 사람 몇 번입니까? 말 잘 듣는 사람. 네, 3번입니다. 답 나오나요? 왜 그런지 안 묻습니까? 네, 물을 수가 없죠. 강의는, 비디오, 동영상 강의는 아무리 빨리 보셔도 이미 지난 이야기입니다. 찍는 이 순간 이미 지나가 버렸죠. 여러분 보실 때는 한참 옛날입니다. 이렇게 각각 나눠놓고 설명을 합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은 누굽니까? 돈 잘 버는 사람. 없네. 없는 질문을 왜 합니까? 없는 질문도 해야죠. 그것도 실력 가름하는데 도움됩니다. 없는데요. 그 해당되는 사람. 누가 이야기를 제일 잘합니까? 이야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 없긴 하지만 2번이 그중 낫겠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말하지. 누가 제일 잘 놀겠습니까? 잘 노는 사람. 자, 논다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즐기는 사람, 분위기 따라 즐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똑같죠? 본인은 다릅니다. 스스로 즐기는 사람은 식상들입니다. 식상은 막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 관광버스 방생 갔다 올 때 보면은 차 안에서 막 어쩔 줄을 몰라. 너무 좋아서. 식상, 특히 상관들이죠. 상관 플러스 소주 2잔 끝내줍니다. 그러면 다 노는데 스스로 즐기는 게 아니고 남들을 맞춰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관살들이죠. 특히 편관. 분위기가 그러니 어쩔 수 없어. 그럴 때에는 편관이 나서서 그 분위기를 맞춰줍니다. 자기는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뭐랄까 양말 벗어서 머리에 덮어 쓴다든지 뭐 치마를 뭐 어떻게 해서 뭘 망토를 만든다든지 뭐 심하면은 가슴을 드러내놓고 흔든다든지 뭔가 좀 이래 망가지면서 남을 즐기게 해주는 사람. 상관은 절대 안 망가집니다. 항상 폼나게 노래를 불러도 멋진 가곡을 부르고 싶지 그렇게 망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망가집니다. 망가지는 사람은 편관입니다. 편관이 없는 사람은 못 망가집니다. 왜? 봉사할 마음이 없습니다. 편관은 내가 망가져서 남의 즐겁다면 망가지리라. 그런 거죠. 그런 사람이 있죠. 자주 물어보십시오. 편관이 있나? 없나? 망가집니다. 잘 망가지는 사람 누굽니까? 아마도 3번이 잘 망가질 것 같네요. 편관이 겹쳐있고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망가지길 원하는구나. 그럼 망가져야지. 나 망가졌음. 그렇게 되겠죠? 2번 안 망가집니다. 2번은 너 망가져라 그러면은 내가 왜 망가져야 되는데 이유를 대봐. 이유를 3가지만 대봐. 식신은 이유를 좋아합니다. 이유를 대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반발을 합니다.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신은 절대 안 망가집니다. 따지고 듭니다. 그야말로 술자리 기분 다 망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끼워주지 마십시오. 절대로.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글쎄 그래도 친구들이랑 어울리기는 제일 낫겠네. 뭔가 이렇게 자기 멋대로 때로는 살아보는 이런 성향이 있겠습니다. 전체로 놓고 그래도 따져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주 이스키 끌랑 여러분들이 이만한 데이터가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상담 데이터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치면 쫙 나옵니다. 기묘일주만 쫙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 그렇지 시간이 많으면은 기묘일주 모조리 다 꺼내놓고 그 사람들의 성향을 풀어볼 수도 있겠는데 시간이 아쉽습니다. 적어도 1번은 뭐 하는 사람인가? 적어도 1번은 직장인이다. 직장인이고 성실한 사람이다. 말만 하고 글이 안 보이면 입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글을 써드려야 됩니다. 그 못 쓰는 글이지만 성실상표입니다. 성실제일
직장 안정, 상사, 오너한테 대들지 않기. 그래서 장수형이다. 직장도 장수 단명이 있죠? 장수형이다. 반발 없다. 그대로 잘 수행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렇게 성격존에 갖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월지에 상관이 있네요, 있기야. 이거 크게 논하지 맙시다. 우선 이거까지 집어들어가면 복잡해집니다. 논하지 말고 이렇게만 봐도 이렇게 적성이 나오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깊이까지 고민하십니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실력이 깊어지길랑 다 고려하십시오. 그래 늦지 않습니다. 처음에 다 끌어놓으면은 우왕좌왕 돼가지고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은 처음에는 두 갈래만 보여주고 또 가다가 또 두 갈래 보여주고 이래 해도 나중에는 길이 8갈래가 막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너무 급하게 서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래 놓고 2번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2번은 공격형이다. 식신과 편관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갈등형이기도 합니다. 여기 염려했죠?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은 변동이 심합니다. 직장의 변동일 수 있겠네요. 제가 안 보이죠? 제가 안 보이니까 스스로 일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은 직장인데 자주 변동이 되는 직장이다. 이렇게 관찰한다면 문제 있겠습니까? 내성적이네요. 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속으로 고민합니다. 끙끙 고민하다가 어느 날 문득 그만두게 되죠. 갈등 덩어리다. 갈등 아시죠? 칡는 골 둥는 굴이 얽혀있는 모양. 그런 것이 2번의 성향이다. 3번 그중 낫죠? 데이터베이스 저장 잘하고 있으면서 직관이 뛰어났기 때문에 교육자. 적어도 기묘는 정인을 봐야 됩니다. 정인 못 본 기묘는 절단입니다. 자시에 잘 태어났네요. 자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교육자라는 말도 하게 됩니다. 학자 뭐 연관되니 학자는 내버려두고 교육자, 뭐 공무원 가능합니다. 예, 교육 공무원도 가능하겠죠. 그중 갈등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3번을 선택된 이런 팔자를 가진 사람은 뭔가 그 마음도 편안하고 또 바로바로 수용하고 바로 정리해서 저장하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꺼내서 쓸 수 있는 이런 성향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기미가 있는지 좀 찾아보십시오. 항상 살아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한테는 살아있는 자료지만 여러분한테는 생소한 자료입니다. 죽어있는 자료입니다. 이걸로 방법을 찾았으면 살아있는 자료를 찾아야 됩니다. 삼촌, 사촌, 팔촌, 사돈, 처갓집, 또 사돈집 다 뒤져가지고 기묘가 있으면 집중 검토하십시오. 같이 술도 마셔보고 자극도 줘보고 새로운 얘기도 해줘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런 과정 필요합니다. 마치 책에서 풍수를 배웠으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책에다가는 써놨습니다. 태극훈이 있어야 된다. 뭐 선익이 있어야 된다. 전순이 있는지 봐라. 실제로 가서 보면은 전순도 각각이고 선익도 각각이고 태극훈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한두 번은 안 되겠지만 책만 가지고는 영원히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답산 경험이 필요하듯이 사주 공부도 똑같습니다. 이론적으로 사주는 이론적으로 배우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부는 다 그렇죠. 학교에서 배울 땐 다 이론적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면은 이제 실제가 됩니다.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같습니다. 기묘의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제가 30분에 걸쳐서 드리는 말씀이 이 기묘에 어울리는 가장 그래도 근접한 언어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이 기묘의 전부는 아닙니다. 또 이거는 기미라고 하는 놈이 바라본 기묘입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뭡니까? 갑자입니까? 을축입니까? 여러분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십시오. 똑같지 않은 그 무엇이 보일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관점이 이미 형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형성이 됐을 때 비로소 자기만의 학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해도 상대방이 알아듣습니다. 다만 관찰법이 자기식이라는 거죠. 정제적으로 관찰하는가 아니면은 편인적으로 관찰하는가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좀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제일 좋고, 적어도 자기가 생각하는 스타일로 관찰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낭월식은 낭월의 관찰법이다. 그 관찰법을 통해서 이해를 했으면 자기 관찰법으로서 다시 재정리가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야 소화가 되면 남에게 가르쳐줄 수가 있습니다. 소화되기 전에 가르쳐주게 되면 이것은 자기 것이 아니고 전달해줄 뿐입니다. 자기도 책임 못 지는 거죠. 학문은 내 것으로 소화가 되었을 때 비로소 생명력이 들어갑니다. 이론적으로만 배워가지고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공부하셔가지고 영업을 하시겠다 그러면 영업을 하십시오. 이 60가지 중에 한 사람이 찾아오겠죠? 그러면은 잠시 화장실 가는 척하고 가서 해당되는 그 동영상이라도 좀 돌려보시고 노트 메모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직장인인가 사업인인가 논팽인가 농땡인가 봐야 됩니다. 그러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조금 확신이 서고 자신이 생기면 비로소 자기 것이 돼서 자신감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3년, 5년 보내고 나면은 어디다 내놔도 남한테 굴하지 않는 자기만의 학문, 견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날이 빨리 오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